밤에 거기를 이렇게 걷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혼자 이렇게 걸으면서.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바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희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촬영을 하고요. 저는 이따가 그 포르투갈에서 만난 친구 만나러 갈 거예요. 근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질문해 주셨던 인생 여행지 탑 7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거예요. 사실 어제 일요일에 제가 깜짝 라이브를 했었어요. 저의 생얼로 그냥 집에서 스탠드 켜고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나눴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인생 여행지가 어디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인생 여행지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때 날씨, 저의 컨디션, 그 다음에 뭐 상황, 분위기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많이 좌우를 하기 때문에 그냥 제 의견은 참고로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위는요, 바로 벨기에 겐트입니다. 벨기에 겐트가 좋았던 이유는 저는 야경 때문인데요. 저는 경치에 대한 막 환상이나 이런 게 좀 없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 겐트라는 지역은 사실 뭐 벨기에가 인종차별이 심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딱히 느끼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겐트가 좋았던 점은 제가 길치예요. 길을 잘 못 찾고 그러는데, 겐트 같은 경우에는 동네가 되게 작은 동네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막 관광지로 유명한 그런 지역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서 되게 조용하고 선선하고 그냥 그 조용한 분위기가 저한테 너무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좋아하는데, 결정적인 건 야경이었죠.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백야 현상이 좀 있어가지고 해가 되게 늦게 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밤에 거기를 이렇게 걷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혼자 이렇게 걸으면서 저의 지난 날들을 막 성찰하고, 그런 분위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7위는 벨기에 겐트입니다. 다음에 6위는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죠? 지금 제가 세계 일주를 다 갔다 오고 나서 스포가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6위는 칠레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아타카마 사막은 세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으로 유명한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황량한 사막이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화성에 온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인데요. 제가 그때 그런 딱딱한 비포장도로를 보통은 투어사를 예약을 해서 차로 이동을 하곤 하는데, 저는 그때 패기롭게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갔었어요. 이 막 서러움과 그런 게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일몰을 이제 보려고 갔는데 해가 다 거의 져버려가지고 해가 이렇게 딱 내려가고 있는데, 제가 그 자전거를 타고 그 사막을 이렇게 가가지고 일몰 다 해가 져버린 그 일몰을 보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사연은 나중에 영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때가 가장 기억이 남아가지고 칠레 아타카마 사막을 6위로 선정했습니다. 아타카마 사막은요, 치안도 굉장히 안전한 편이에요. 물론 방심하면 안 되겠죠. 제 친구도 거기서 가방을 털려가지고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되게 안전해가지고 물가가 비싼 것만 빼면은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5위는요, 페루 쿠스코입니다. 페루가 이제 제가 콜롬비아 영상이 끝나면 이제 페루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에요. 페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좋았냐면, 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아요. 액티비티라고 하죠. 액티비티? 뭐 트레킹이라던가 뭐 마추픽추, 뭐 샌드보딩, 그 와카치나 사막이라는 곳에 가서 샌드보딩을 탈 수도 있고, 파론 호수나 뭐 육구 호수 이런 데 가서 엄청나게 막 파워에이드 색깔의 막 호수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볼 것들과 할 것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도 굉장히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는 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페루 쿠스코가 5위입니다. 4위는요, 네덜란드 잔세스카스입니다. 네덜란드 잔세스카스의 경우에는 암스테르담 근교에 있는 하나의 작은 마을인데요. 암스테르담과는 정말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유로운 걸 되게 좋아하고 힐링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풍차의 마을이라고 불리는 잔세스카스에서 이렇게 혼자 길을 거니면서 막 산책을 하고, 거기에 막 소들도 보이고 오리들도 보이고,
그냥 거기 약간 관광하는 명소이긴 하지만 그런 분위기들이 저한테는 너무나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그때 날씨가 살짝 흐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때 불어오는 바람, 내가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결국에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산책 하나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구나,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4위는 네덜란드 잔세스칸스를 뽑았습니다. 3위는요, 헝가리 부다페스트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같은 경우에는 왜 좋으냐, 동유럽이 전체적으로 치안이 안전한 편이기도 해요. 그리고 물가도 싼 편이고요. 그리고 한국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헝가리뿐만 아니라 뭐 체코, 프라하 이런 데도 다 한국인들이 많은 편이에요. 근데 이번에 제가 세계일주에서는 체코를 뺐어요. 예전에 5년 전에 갔다 왔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뽑았는데, 헝가리 부다페스트 경우에는 왜 좋았냐면 말할 것도 없는 야경이 진짜 좋았고요. 그 다음에 온천에서 노곤노곤하게 저의 묵혀진 여독들을 풀기에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음식들도 맛있는 편이고 여행자들을 위한 인프라 구성이 잘 돼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편도 너무 편리하고, 그래서 특히 동유럽은 24시간권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지 트램이든 지하철이든 자유롭게 탈 수 있는 교통편들이 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부다페스트, 혼자 여행하기에도 되게 좋았던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위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입니다. 2위는 바로 포르투갈의 포르투입니다. 제가 유럽 여행을 2번째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약간 서유럽에 특히 이제 서유럽을 많이 가시잖아요. 서유럽을 가다 보면은 친절한 분들도 계시지만 약간 이방인의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포르투갈은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특히 포르투갈 사람들, 그냥 그 현지인들이 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그리고 와, 이분들은 정말 타고난, 약간 인성 자체가 타고나신 분들인가? 너무 친절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유럽 여행하실 때 보통 스페인을 메인으로 가시고 포르투갈은 껴서 가는 여행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포르투갈은 정말 따로 한 달 살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포르투 특히. 저는 리스본이나 다른 지역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리스본 그때 하루 잠깐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포르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르투가 왜 좋았냐면은 쉬고 싶을 때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뭐 거기서 굳이 뭔가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시간 날 때 관광하시면 되고, 그냥 거기서 쉬면서 아이스크림 드시면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도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 지난날에 힘들었던 감정들이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포르투갈에 원래 계획이 없었어요. 사실 제가 원래 계획은 모로코에서 이제 이집트, 아프리카 이쪽으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모로코를 갔는데 다들 사람들이 포르투가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다들 사람들은 포르투를 인생여행지를 뽑는 걸까? 그냥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아프리카 대륙으로 넘어가려던 저의 계획을 다시 틀어가지고 포르투갈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 가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로. 여러분 가세요. 포르투갈 꼭 가세요. 특히 포르투에서는 좀 오래 거주하시면서 충분히 그런 여유로움을 느끼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그냥 보는 아기자기한 것들, 맛있는 음식들, 와인들,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 큰 행복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별로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럽치고는 굉장히 싼 물가에 속하기 때문에 그게 좋았던 것도 한몫했습니다. 저는 포르투갈의 정말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도 너무 완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친구도 지금 저랑 잘 맞아가지고 있다. 10분 뒤에 친구 만나러 갈 거예요. 그 정도로 모든 게 저한테 딱딱 잘 맞아떨어졌던 여행지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바로 여러분들이 다 예상하셨겠지만 모로코 사하라 사막입니다. 모로코 사하라 사막 정말 지금 돌아보면 꿈을 꾸다 온 것 같아요. 사람마다 저 같은 경우에 그게 좋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잘 맞았어요. 저와 같이
갔던 그 우연히 만난 그 사람들이 저랑 너무 잘 맞아가지고 그냥 그게 정말 컸던 것 같아요. 여행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랑 가느냐, 거기서 누굴 만나느냐 이런 것들이 여행의 즐거움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가지고 모로코 사하라 사막은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날씨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별도 굉장히 잘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갔던 멤버들이 다 거의 나이가 저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대 형성도 괜찮은 편이었고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은? 그리고 모로코 같은 경우에 물가가 싼 거 다들 아시죠? 저는 물가가 싼 나라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돈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모로코 사하라 사막 그 투어 비용이 1박 2일에 7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이었고 뭐 숙박 비용도 굉장히 저렴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뭐 돈 걱정 안 하고 사람들도 좋지. 자연은 막 황량한 사막에 별은 쏟아질 듯 떨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의 버킷리스트를 성공했습니다. 진짜 사하라 사막은 여러분들이 사막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가보세요. 저는 사막 취향이거든요. 그래서 사막이 제 인생에 진짜 너무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점이 저는 한 특정 나라의 특정 도시를 말씀드렸습니다. 포르투갈의 포르투, 모로코의 사하라 사막, 네덜란드의 잔세스카스 이런 식으로 특정 나라의 특정 도시가 좋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 일례를 말씀드리면 저는 쿠바의 트리니다드는 진짜 좋았는데 바라데로에서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같은 나라에서도 어느 도시에 가느냐에 따라서 제 기분과 감정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점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